예. 오늘은 해강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 해강그룹 정기 독서 줌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강그룹에서 2024년도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독서 미팅 그 주제를 맡아서 발표하시는 리더 사장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책을 읽으시고 책 읽기 싫으시면은 책을 사기라도 해야 된다. 책을 사기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책을 아예 사지도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책이라도 사라.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 미팅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을 리더 사장님들, 직급이 높으신 리더 사장님들이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독서 미팅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거고요. 우리 한성주 그룹장님도 하실 거고요. 호주에 계신 모니카 사장님은 책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일단 그건 제가 고려를 할게요. 그래서 리더 사장님들이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먼저 우리가 다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합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을 갖다가 거의 1년에 가까워서 챕터를 나눠가면서 이 독서 미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은 정신적인 질적 성장이 엄청난 것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확신하면서 오늘 독서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변아름 그룹장님이신데, 우리 변아름 그룹장님은 요즘 굉장히 바쁘셨어요. 뭐 제주도도 갔다 오시고 어저께 밤에 중국 출장 갔다 중국에 후원 갔다 어제 밤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사에서 영어로 인터뷰하실 한국 사업자가 사실 올리 변아름 사장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변아름 그룹장님이 본사에서 영어로 인터뷰하고 이게 오셨어요. 우리 변아름 그룹장님 처음 독서 주제 발표하기 전에 딱 3분만 중국 시장과 오늘 그 여의도에서 잉글리시로 그 인터뷰한 내용 잠깐 좀 소개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우리 변아름 그룹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아름입니다. 그건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사실 집에 들어온 지가 몇 시간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중국인지 어딘지 헷갈릴 수준인데, 사실 이제 제가 일요일 밤에 중국으로 떠나서 중국에 이제 사업을 스타트해 보시겠다 하는 파트너 사장님이 계셔서 뭐 실전 트레이닝 겸 후원 미팅 겸 해서 이제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와서 느낀 점은 '아, 중국은 역시 대륙은 대륙이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인구수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첫 세미나인데도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모이셔서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게 됐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중국 분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떠한 삶의 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에 관심도 많으시고 사업적인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우리 해강그룹의 시스템이 뿌리를 내리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본사에 듣기로 중국의 인구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큰 땅이지만 한국과 매출이 거의 비슷하다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비슷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제가 갔던 닝보도 사실은 작은 도시인데 이제 1,000만이거든요. 그 1,000만인 도시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을 우리가 쪼끔 '해강의 시스템으로 뻗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의도 그 본사 인터뷰는 어제 바로 연락을 받아 가지고 어제 중국에서 미팅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와서 "혹시 영어 인터뷰 할 수 있냐." 해 가지고 이제
가서 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 이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저희가 브라보 인터내셔널 성장상을 수상을 4년 연속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자들의 어떠한 지금 감화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사업에 굉장히 큰 서포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0분 또 활용을 하셔서 많은 또 사업적인 성장 같이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분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진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금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을 이제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이게 굉장히, 이 문장들이 굉장히 어떠한, 깊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읽어 내려가는 게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적응이 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2부의 개인의 승리 부분 중에서도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습관 1로 나온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라는 주제처럼 이 주도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앞으로 익히게 될 습관 6가지의 기초가 되는 그 베이스가 된다라고 또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의 승리를 이끄는 주도성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를 할 텐데요. 그래서 개인 비전의 원칙,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이 부분에서 처음 인트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첫 인트로가 주도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향상시키는 인간의 불가사의한 능력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개개인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리더가 되고 그런 능력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와 닿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와 닿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후로 이제 인간에게 써 있는 어떠한 자아 의식이라는 이런 능력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사실은 김승주 그룹장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자아 의식이라는 부분을 보니까 자신의 사고 과정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나 나의 사고를 바라볼 때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의 물체인 것처럼 나를 그 위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의식 체계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그 생각 자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동물과 구별되게 한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었는데 내가 어떠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 그런 자아의식 이런 것 자체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아의식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개념 정리를 하면서 이 자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떤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들은 부분이 빅터 프랭클, 그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인 사람이 독일 나치 그 시대에 유대인 그 감옥소에 갇히게 되면서 빅터 프랭클이 사실은 이제 깨달은 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마지막인 자유가 자신의 상태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에게 굉장히 힘든 고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언제 풀려날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가족들도 다 이미 죽었고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정신 세계를 집중하면서 본인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감옥 밖으로 나갔을 때 누군가에게 나의 이러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배우게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상상을 했다라고 해요, 이 감옥에서.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현재 상태에 묶이지 않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곳에서 깨달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 네 가지가 바로 자아의식과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자아의식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사고과정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 상상력은 나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이죠. 생생하게 창조해내는 능력이고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내면적인 자각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그래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양심을 어떤 고차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르게 느껴지듯이 이런 양심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내면적 자각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독립의지는 다른 모든 영향력을 무시하고 오직 자아의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도성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인간만이 동물과 구별되는 굉장히 고유한 능력이고 이러한 천부적인 능력을 발전을 시키면 시킬수록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잠재력을 1%도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이 네 가지의 능력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계속 포커스를 두고 말하는 것이 이 주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주도성에 대한 정의 자체가 주도성이란 어떠한 환경에서도 성공을 하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주도성에 대한 정의서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아, 정말 PM 사업 그 자체, 이거는 이제 성공학 책이지만 PM 사업에서의 갖춰야 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도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솔선수범을 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죠. 솔선수범 이상의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요. 주도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해내고 책임지는 능력,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혹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도적인 사람은 책임을 인정을 하면서 끝까지 해내는 거죠. 핑계 없이. 그게 이제 바로 책임감이 있는 주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도적인 사람과 주도적인 사람의 종류가 있지만 반대로 반사적인 사람의 이제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사람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반사적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냐면 타인의 행동이나 주변 사건에 굉장히 의존적이고 감정적인 삶을 살면서 타인의 약점이 본인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자신의 가치를 내가 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는 좀 의지가 약한 것 같아. 너는 좀 끈기가 없는 것 같아. 너는 뭐 어떤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주도성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해내는 반면에 반사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 의견에 휘둘린다는 거죠.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사실은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가요? 심사숙고하면서 선택을 하고 내면화된 가치 기준,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도적인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지냐?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 나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곳에서 말하는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는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혹은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이런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가 굉장히 발전된 사람임에
일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을 못하고 있는 무의식 상태이든지 간에 이런 주도적인 사람은 본인의 이런 네 가지 이런 강점을 통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도적인 모델에 대해서 이제 나온 부분이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 더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도적인 사람으로 발전을 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말 독서하는 시간이 저도 굉장히 내가 '아 내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들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 닿았던 부분이라서 발췌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겪은 힘든 경험들은 자신의 성품을 형성하고 내면적인 힘을 개발해 주는 시련이라는 거죠. 나에게 이유 없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려고 찾아오는 시련이 아니라 나의 올곧은 성품을 형성하고 내면적인 힘을 단단하게 개발해 주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PM 사업을 진행할 때 어렵잖아요. 힘든 일이 많고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힘든 경험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같은 경험이 반복되고 내가 그걸 이기는 힘이 생기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는 또 장차 닥칠 어려운 여건을 다스리는 능력, 앞으로를 예측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내력까지도 키워준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아 모든 세상에 성공하는 이치가 똑같구나.' 정말 PM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우리는 경험 부자가 될수록 더 빠르게 바른 방향으로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 부자가 되어야지만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트너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왔을 때 '아 내가 아직도 배울 게 있구나. 내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한 내면적 힘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일이 왔구나. 내가 더 크게 쓰임을 받으려고 이런 일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태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와 닿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계속적인 주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도성이란 건 결국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이 되라는 건데, 이제 저자가 더 나은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한다라고 해요. 첫 번째, 흥미 검사 및 적성 검사를 시키고, 두 번째 하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흥미 있어 하는 부분에 산업 분야를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조직에서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를 조사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조사를 했으면 내가 파악이 됐겠죠. 현장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 그 조직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내가 그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라고 내가 어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아 이게 우리의 테이블 미팅과 다를 바가 없다.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상대방의 어떠한 니즈가 파악이 되어 있고 어떠한 사업을 결정하거나 이 PM 제품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이런 프로스펙터들의 어떠한 니즈 파악이 되고, 이러한 어떠한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내가 제시할 수가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클로징이 되잖아요. 리크루팅이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내가 당신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해결책의 판매 전략이라는 거죠. 해결책의 판매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수많은 주도성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제시를 디테일하게 해 준다고 할지라도 흥미 검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산업분야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지 못하겠다.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행동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서 성취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사실은 좋은 직업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적극적이지 않는 이상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서는 적극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사람은 능동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행동을 할 때는 어떤 일을 솔선수범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능동적 행동자겠죠. 그런데 음.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가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퍼센트 정도나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까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크다는데 몇 퍼센트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까요? 읽으신 분. 뭐 50%? 100%?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몇 프로가 차이가 나냐면 5000%나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리하고 사려 깊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섬세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5000%나 그 결과적인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왜 저 사람은 잘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잘 보시면 그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주도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나 자신에게 주도적인 말을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다. 시간이 없다. 나는 뭐 상황상 그걸 반드시 해야만 한다. 할 수가 없다. 뭐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도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기 전에 나는 아직 모르지만 무언가 있을 거야라고 대안을 찾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내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주변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닌 '내가 선택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말 자체가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잠재 의식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주도적인 말을 하라고 이 부분에서도 이제 나왔습니다. 반사적인 말이 갖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반사적인 말이 갖는 문제는 뭐냐면 일단 나 자신의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라는 거죠. 주변에 휘둘리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자성 예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에게 그 주문을 외워서 내가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모든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미 내 말로써 그런 모든 운명이 결정이 됐고 그러면 모든 현실은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나의 인생이나 운명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상실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마저도 상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결국 주도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행동하겠다는 책임감이 기저에 깔린 베이스로 있는 사람들만 사실은 주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냥 그 사랑이라는 거를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떠한 설레이는 감정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인문학, 모든 고전, 모든 이런 어 명품 문학에서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동사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동사. 이 말이 뭐냐 하면 그저 어떠한 일어나는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듯이 내가 행동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스폰서 사장님들, 팀원들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하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도적인 사람은 노력을 하고 이 어떠한 감정보다는 내가 가진 어떠한 가치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저도 어 굉장히 쪼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지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음 사실은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나의 감정 상태가 기뻐지듯이 '모든 게 나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을 주도하라.' 이 부분의 주도성의 원칙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부분들 여러분께 이제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빠르게 요약을 해 봤는데요. 이 부분들 굉장히 이제 중요했고 여러분들도 책으로 한번 다시 리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변화른 국장님 감사합니다. 정리를 잘 하셨고 PPT를 만들 시간이 없었을 텐데 PPT까지 만들어서 공유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 하나 제가 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저는 이제 갖고 있었던 책이 예전에 뭐 한 20년 전에 나온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우리 그룹장님들한테 페이지를 갖다 소분해서 챕터를 부탁드렸는데 이게 이제 요새 나오는 책은 내용은 같지만 그 페이지 수가 겹치는 곳이 있어가지고 지금 변화령 그룹장님이 발표하셨는데 그 다음 이제 황다영 그룹장님이 발표하실 차례인데 황다영 그룹장님하고 변화령 그룹장 페이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책도 보는 사람마다 이제 또 해석해내는 방법이 다르니까 또 우리 황다현 사장님이 또 다른 챕터 그 뒤에 챕터까지 준비를 하셨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각으로 황다현 그룹장님의 그 준비하신 내용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다영 그룹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다연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할게요. 네, 보이시죠? 네. 네, 저는 그룹장님 말씀대로 117페이지에서 이제 134페이지까지 저는 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복습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다 같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씹어먹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냥 또 다른 부분도 있긴 해서 주도성과 주체성에 더 관련된 그 주제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먼저 118페이지에 보시면 적극적이 되어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본성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것이지 남의 행동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 본성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도록 해줄 뿐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 본성이 누구나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되고 적극적으로 행동이 나가는 이 주체성은 누구나 기본적인 본성으로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남의 행동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반응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근데 적극적이 된다는 것은 이 적극성은 무모하게 밀어붙이거나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뭐 공격적으로 뭐 저격글을 올린다던가 공격을 한다던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을 완수할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에 말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선택과 책임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먼저 선택은 내가 스스로 선택과 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저희한테 있다는 거고 또 책임이라는 것은 또 이 적극적인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이신 분들이 있고 좀 소극적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책임감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적극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임감을 조금 깊이 있게 좀 우리가 한번 우리 사업이 내 사업이기도 하고 내가 맡은 부분에 뭐 어떤 이런 맡은 부분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책임인 것이 아닌 내가 진짜 나의 선택과 내 반응을 어떤 책임질 수 있는 내 스스로가 나를 이끌 수 있는 이 책임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택과 책임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계속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인식시켜 주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해 주는 거래요. 주도성은 인간의 본성의 일부분인데 비록 경우에 따라 이 주도성이 능력의 눈에 띄지 않고 내면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주도성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것뿐이지 누구에게나 우리가 이런 주체성이나 주도성이나 적극성은 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분명하다는 거에 조금 저는 너무나 이제 희망적인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도 이런 주도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내면에 숨어 있는 이런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끄집어낼 수 있겠구나, 충분히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들을 자신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감정적으로 의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사실은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일을 할 때, 일 처리를 할 때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이끌려가거나 의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주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도성을 이끌어내려면 어떤 주도적인 성향을 높이 평가해줘서 이들이 사회적 거울로부터 나오게끔 어떤 그런 확실한 이미지를 제공을 해줘라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이제 단톡방에서 어떤 행동이나 클로징 같은 걸 하면서 저희가 칭찬도 해주고 높이 평가도 해주면서 서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숨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주도성을 이끌어내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후천적으로 분명히 이건 변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또 뭐 강의 같은 것을 맡거나 어떤 시스템의 어떤 또 리더로서 좀 마이크를 잡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또 인정을 받고 극찬을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좀 이런 주도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사업에 접목을 시켜야겠다라고 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능동적인 행동과 피동적인 행동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변하는 그룹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는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인데, 그 차이의 정도는 그냥 25% 50%가 아니라 500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수치에 너무 놀랐고요. 특히 영리하고 사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섬세한 사람, 적극적으로 일하는 경우 그 차이는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사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임감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섬세하고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고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큰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사업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냥 50% 20%가 아니라 5000%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아 그게 얼만큼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리드하고 내가 나에게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 행동을 해야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끌려가기만 기다린다면 피동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 성장의 기회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적극적인 사람은 5000% 이상 성장을 하게 되는데, 남에게 이끌려가기만 기다리고 피동적으로 된다면 결국에는 자기 성장은 점점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적극적인 행동과 주도적인 자신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이 주도적인 말이 저도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전 정말 더 심각하게 우리가 주도적인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써 있는 대로 태도와 행동은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에서 나온다. 그래서 따라서 태도와 행동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아 의식을 사용해 보면 그 바탕에 깔린 패러다임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주 쓰는 말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주도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측정 기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예로 반사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에는
책임감이 없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외부에게 아니면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도적을 말을 하는지, 반사적인 말을 하는지 이 측정 기준을 한번 판단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앞으로도 이런 주도적을 말을 하는 사람인지 반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상대방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습관을 계속 주도적인 말을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반사적인 말이 아까 봤듯이 이런 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모두야 이런 것들은 나는 한정돼 있고 내가 나는 이걸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에 제안을 하면서 딱 자기를 한계를 막는 거고, 또 그가 나를 미치도록 화나게 해 이런 거는 어떤 그 사람들이 허락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반사적인 단어는 내가 내 감정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의해서 내 감정을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건 반드시 해야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해야만 해." 이런 것들은 이건 오히려 주도적인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좀 누군가에게 이끌려가고 고용당하는 것처럼 나는 내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걸 해야만 해. 이런 것들은 꼭 어떤 외부의 환경에 내가 뭔가 고용당한 것처럼 이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적인 말은 또 대안을 찾아보자. 어떤 현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현실을 만났을 때 해결을 할 때는 뭐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행동은 내가 선택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 빅터 프랭클이 그 감옥에 있지만 그 사람의 자아의식과 생각은 자유를 갖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것만큼은 누구도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만큼 나의 선택과 행동은 자유가 있다는 것에, 여기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반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한계를 정해 놓고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 그것만으로 저는 진짜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거나 내가 진짜 한계를 느낀 상황이 왔을 때도,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에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구나. 아 그런 상황들이 그런 현실들이 나를 인내하게 만들었구나.' 어떤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사적인 말에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이거는 뭐냐면 자성 예언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는 것처럼 패러다임을 믿고 이런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증거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면서 피해 의식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반사적인 말을 자주 쓰는 분들은 자성 예언처럼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운명을 이미 결정을 이미 자기가 본인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운이 안 나빠. 나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이야. 내 인생은 원래 그래. 나는 운이 안 좋아.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운이 안 좋은 자성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운이 안 좋다는 그런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운이 안 좋은 상황들로 몰고 간다는 거죠. 또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난 원래 우울했어." 이런 사람들은 또 우울한 상황을 본인들이 입증하기 위해 그거에 맞는 행동을 자꾸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운명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 진짜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진짜 이 반사적인 말에 오는 그 위험을 한번 더 크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스스로가 주도적인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반사적인 말을 쓰게 되면 그런 운명들이 나를 피해 의식을 만들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여건을 다 핑계를 대요. 다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심지어 하늘에 떠 있는 별 같은 외부 영향력 탓까지 돌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핑계로 돌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도적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런 외부의 핑계를 탓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내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나의 문제로 탓을 하죠. 내가 어떤 부분을 지금 상황을 수정해야 돼. 더 나아가야 돼. 성장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를 더 발전하는 상황으로 만드는데, 반사적인 사람들은 오로지 상대방을 시기하고 핑계를 대고 외부의 영향력 탓으로 돌린다. 그러면서 피해 의식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심의 원과 영향력 원이 있어요.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우리는 관심의 원이 있고 영향력 원이 있는데요. 이 관심의 원에는 그런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시선, 환경상의 문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한 그 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관심의 원,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약점, 환경상의 문제, 외부의 어떤 그런 핑계들을 항상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향력의 원에는 항상 긍정적,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 적극적, 확장적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갖고 있대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관심의 원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영향력 원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인 사람들은 항상 관심이 다른 사람의 약점, 환경상 문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한 여건 등에 집중하면서 반사적인 사람들은 이 같은 대상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비난하고 책망하는 태도, 반사적인 말, 피해의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네, 그러면은 자신의 영향력 원이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이 영향력 원이 축소된다고 해요. 자꾸 그런 관심의 원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관심의 원 안에 있는 대상에 노력을 집중하면 이것들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권한을 주는 셈이래요.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주체적인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된다. 결국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여기서 이 아들이 학교에 가는데 그 아들이 약점이 있었대요. 아들이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을 이제 학교 애들이 보는 시선이나 태도나 그런 것들을 조롱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항상 걱정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관심의 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아들이 학교를 갈 때 그런 관심의 원이 아닌 그냥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원을 에 집중을 함으로써 우리 부부는 물론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됐대요. 적극적인 에너지를 창조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스스로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에너지를 창조하면서 조건이나 여건에 대한 걱정하는 대신 어떤 외부의 상황에 걱정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행한 것, 바로 주위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저희가 만났을 때도 사실은 남의 시선이나 뭐 걱정, 또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사실은. 타인의 시선이나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것들.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체라면 사실 그런 걸 신경 쓸 수가 없죠. 영향력원을 키우는 데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적극적인 에너지를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들의 원에는 이런 영향력 원이 엄청 확장돼 있대요. 근데 이 영향력 원이 관심의 원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원이죠. 그러니까 지위나 부, 역할 또는 인성 문제 때문에 한 개인이 가진 영향력이 관심의 원보다 큰 경우가 있대요. 이런 상황은 자신의 감정이 너무 이제 근한시적으로 만들고 천박하고 경솔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좀 남을 항상 좀 이렇게 약간 비난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좀 이기적이고 무절제하고 이런 것들 잘못된 인간관계나 인성으로 인해서 좀 이제 영향력 원이 너무 커진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그냥 딱 영향력 원은 관심의 원에서 점점 확장은 하지만 적극적인 에너지로 이 영향력 원을 확장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반사적인 사람들의 원은 굉장히 이 영향력 원이 작대요. 그리고 소극적인 에너지는 관심의 원에 집중하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 남의 시선, 남의 태도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 원을 점점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이 영향력 원이 점점 축소가 돼요. 작아진다고 해요. 근데 진짜 이런 영향력이 사회에 성공한다는 거는 영향력을 얼마나 끼쳤는가, 사회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고 공헌했는가에 따라서 성공이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향력원을 자꾸 축소를 한다는 거는 사실 성공에 멀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런 영향력원에 집중하고 관심의 원에는 조금 시선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항들이 있대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는 자신의 태도와 관계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통제는 나와의 싸움이죠. 결국엔 이런 습관들로 바꿀 수 있는 문제들이고 간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요. 이건 타인의 행동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 간접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타인의 이제 소통이나 의사소통이나 이제 관계십에서 이제 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경우는 과거의 상황이나 만든 현실과 같은 우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관점을 바꾸면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사실은 주도적인 접근 방법은 우선 이 세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현재 영향력 원내에 있는 해결책부터 실천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거, 내가 주체성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건데,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뭐 타인에 의해서 뭐 어떤 뭐 관계에 의해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기도록 하면 된대요. 즉 웃으면서 진지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싫더라도 기꺼이 인정해가며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문제들도 우리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인간관계 10에서 간접적으로 좀 어떤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그냥 좀 거기에 막 감정을 드러내거나 같이 좀 뭔가 설득해서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진지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싫더라도 인정해 가며 사는 방법을 배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어쨌건 인성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인성이 되고 뭐 성품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게 되게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당면한 문제가 직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 또는 통제할 수 없는 것 중 어떤 것이든 해결의 첫 단계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손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습관을 바꾸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바꾸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좀 소통하는 부분, 좀 그 사람과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이제 이미 일어난 일, 과거에서 일어난 일,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부분들은 통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생각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생각의 관점을. 네, 그러면서 이 모두의 우리가 가진 영향력 원안에 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 상황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마치 화학 구조식이 어느 한 부분을 바꿈으로써 그 결과가 본질 자체를 바꾸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영향력 원을 확대한다는 거는 마치 화학 구조식 어느 한 부분을 바꾸면서 결과가 아예 바뀌는 거와 같다는 거는, 결국 그거는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도적으로 우리가 진짜 주체성 있게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을 할 건지, 반사적인 반응을 선택할 건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인 사고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떤 상황이 맞아떨어졌을 때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는 현실에 맞아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하우에 집중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 이 나는 못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도 항상 하우에 집중하고요. 또 긍정적인 결론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자. 그러니까 긍정적인 결론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실만 알고 있다면 항상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아닌, 항상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감정이 아닌 진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나의 신념, 나의 철학 이런 것들로 나의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동을 한다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향력 원의 관심의 원이 아닌, 타인이 아닌, 외부가 아닌, 시기 질투가 아닌 어떤 그런 시선에 벗어나서 그냥 영향력 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거, 내가 주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런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나의 노력을 영향력 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에 중점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진짜 5000% 빠른 성장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다영 그룹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변아름 그룹장님, 황다영 그룹장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마지막 스피커 우리 호주의 그 큰 그룹을 갖고 계시고 또 호주 사장님들을 혼자 가서 다 이끌어내셨던 우리 김조엔 그룹장님 마지막 챕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조엔 그룹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 좀 할게요.
갑자기 화면이 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제가 맡은 이거는 개인 리더십의 원칙, 습관 2의 성공,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 이 챕터였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챕터를 쭉 읽으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이 책을 훑는 것보다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인 챕터를 좀 깊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짧게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눠보게 하겠습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고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성건성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흔한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들었는데 이 벽돌책을 정말 잘라가면서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서 이 나쁜 눈을 째려가면서 보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저는 오늘 독서 미팅을 한번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삶이 배라면 과연 어느 쪽으로 항해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항해를 시작하라는 의미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왜, 잠시만요. 아, 됐다. 네. 만약에 우리가 목적지가 없이 배를 항해를 시작한다 그러면요. 금세 길을 잃을 것이고 또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치 우리가 이 일을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는 너무 흔하죠. 이렇게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둥둥 떠 있는 배는 우리가 그 배를 표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배는 우리가 그 배를 표류한다고 하지 않고 항해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는 오늘 우리 이 시간이 지금 나의 현재 PM의 시간이 표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항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는 챕터에서 이 스티븐 코비는 무척 장엄한 순간을 이제 묘사하면서 제가 이 책을 들고 조용히 혼자서 읽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합니다. 또한 이 챕터는요,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고요. 저는 사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이 책을 빨리빨리 읽어야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개인사나 이런 것들을 좀 빠져나와가지고,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주문을 하면서 이 책이 시작되었어요. 이 챕터가. 마치 이제 책이 지시를 하고 저는 이 지시를 따르면서 이 챕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강 독서 미팅, 북미팅으로 참여하신 우리 해강 사장님들도 잠시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내면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장례식장에 조문을 이런 이제 갔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요. 조문객들이 상당히 붐비고 있습니다. 또 애도합니다. 그곳을 지나서 영정사진을 보는데 바로 그 사진이 내 사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나의 장례식이다라고 아는 순간 사실 저도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솔직 좀 떨리는 순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장례식에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나 그리고 또 친구 중 한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일을 했던 분들 또 지역사회 대표나 커뮤니티 뭐 이런 분들 중에 차례로 나와서 조사를 읽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이야기해 주는가를 바라는 것, 어떻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스티븐 코비의 제안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고, 어머니였고, 아내였고, 아버지였고, 동료였는지를 그들로부터
어떤 말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이야기 속에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떤 성품들까지도 표현되기를 바랄 것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라는 것도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요. 어, 사실 이런 생각들은요, 금세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해줄 건지를 바라는 생각들은 금세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까지는 조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티븐 코비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충분히 가지고 생각하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결정하라고 마치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존재 방식까지도 이렇게 결정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이 이런 깊은 자각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의 대가로 잃어버린 것들, 무시했던 것들, 간과했던 것들이 훨씬 더 소중했다라는 어쩌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고 또 내일도 해야 되고 다음 주에도 해야 되는 매번의 결정 속에서 그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가치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검토의 기준과 가치적인 것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스티븐 코비는 말하고 있죠. 최후의 순간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할 수만 있다면 어떤 날이 저에게 와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한, 어, 저는 이 말을 우리 스폰서님한테 상당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워커들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있는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저한테 얘기한 거하고 좀 동일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는데요. 항상 유리를 걷는 것처럼 걸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중요한 가치를 저희 마음속에 갖고 있는다고 생각하면은요, 기쁜 일도 일관적으로 견지해 나갈 수 있고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충족감과 내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스티븐 코비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재를 파악하고요. 한마디로 분수를 잘 지켜야 되겠죠.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도적인 성실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성실한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그냥 성실하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데 그 사다리가 올바른 사다리가 아니라면 빨리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더 큰 문제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성공도 중요하고 효율도 중요하지만 이 성공과 효율과 효과가 우리가 이 누리는 삶을 원한다면요. 올바른 사다리를 올라야 되는 것이고 삶의 바른 방향성과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책에서 말하는 숙고의 시간들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왔던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하고요.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또 새로운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또 말을 하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의 좌표를 삼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갖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자 아마 이 챕터를 배치한 것 같습니다. 어, 해강그룹 사장님들은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함께 일했던 동료분들, 파트너들, 또 리더님들,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에 대한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존재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만드는 굉장히 힘이 있는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진지한 질문을 자기한테 질문을 해보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순간순간 하고 지내고 산다면 아마 어 향후 10년, 20년 또 50년 후에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좌표를 설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출발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북미팅이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좀 저한테는 좀 부족한 면을 많이 채워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저돌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스케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잠깐 쉼표가 아니라 좀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좀 삶의 밸런스를 좀 맞추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느껴졌고,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이 책이 너무나 두껍기도 두꺼웠고, 책에 좀 자다가 맞아가지고 여기 좀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언니가 자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이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책을 그냥 막 오려가면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일단 이번 북미팅이 힘들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행 그룹장님 너무너무 중요한 챕터를 차분하게 정말 장례식장에서 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분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변아름 그룹장님, 황다연 그룹장님, 김조행 그룹장님의 발표를 들었는데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이렇게 깊은 책을 읽으면서 서로 간의 사고를 같이 나누는 우리 해강 그룹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깊은 책을 읽으면서 서로가 같이 한 시스템 안에서 한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는 더 잘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던 삶을 살아가던 자신의 삶을 주도해야 하는데 삶을 주도하는 방식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자아의식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항상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요, 기적이 일어난대, 기적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줌미팅하고 있는 모습들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기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 챕터가 상상력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 자연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한번 만들어지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생산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피트라인, 이 물통도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한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생산물로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작업이다. 생각하는 작업.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깊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은 빠른 사람이에요. 생각을 게으르게 안 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앞으로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다영 그룹장님께서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보다 나은 곳으로 향하게 하려면은요, 이 영향력의 원에 집중해야 돼요.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오직 중요한 일들만이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겹살집이나 생맥주집에 가서 옆에 있는 테이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관심의 영역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뭐 나라 비방하고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이 우리가 이 PM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만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영향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SM을 가고 MM을 가고 IMM을 가고 내가 직급을 어떻게 할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미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황다영 그룹장님께서 하우투를 얘기하셨는데,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기억하세요. How to.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것인가? 이거에만 집중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김조행 그룹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끝을 생각하면 시작하라. 상상력에 관한 부분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인생을 길게 봐서 도대체 나는 내 남편한테, 내 와이프한테, 내 아이한테, 내 파트너들한테, 내 스폰서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여러분 우리 변화룡 그룹장님이 중국에서 출장 갔다 오셔갖고 잠깐 스피치 하셨는데, 그 중국이란 나라는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는요, 중국을 중국이라 하지 않고 서토라 해서 서토.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서쪽에 있는 땅이다 해서 서토. 서토를 갖다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서토를 어떻게 주워 먹을 것인가, 항상 고구려 시대는 그랬었거든요. 중국을 큰 대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우리가 PM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PM을 가지고 서토를 공략할 것인가, 서토를 정복할 것인가,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적으로,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닌 그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독서 미팅도 하고 줌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개최하고 사업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 그 독서 발표에 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폰서로서 가이드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라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스폰서로서 시스템적으로,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시스템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시스템 속에서 사업적으로 통화를 하건 대화를 하건 여러분들 스폰서십을 지키셔야 됩니다. 스폰서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스폰서한테 반말하는 순간 그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업이에요. 물론 처음에 이 직대나 뭐 다음이나 이
처음에는 아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지만은 처음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친근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으니까 언니 동생 하면서 말을 막 반말을 합니다. 스폰서한테 전화할 때나 사업적으로 얘기할 때나.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과 제가 배운 것, 시스템 속에서 배우고 책 속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이드하는데 오늘 이 시간부로 시스템적으로 사업 얘기할 때는 스폰서 사장님한테 반말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손해예요. 왜? 이 사업은 스폰서가 팔로우를 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업인데 내가 반말하는 순간 스폰서한테 말을 막 하는 순간 스폰서한테 친근하다는 그런 이유로 반말을 막 하는 순간 뭐가 사라지느냐? 스폰서에 대한 예우와 존중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세미나장이나 여러 군데를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룹원들한테 이거는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한복희 사장님은요, 한성주 그룹장님의 친언니이십니다. 그것도 맏언니세요. 하지만 사업적으로 세미나장에서 단 한 번도 제가 한복희 사장님이 한성주 그룹장님한테 성주야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들었습니다. 성주야 하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에티켓입니다. 사업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우리는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공을 추구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시스템적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이 말씀을 꼭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음소거하시고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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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세 그룹장님 너무너무 멋졌어요. 김주혜 그룹장님은